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지 맙시다. 더 자면 다음에 졸음딱껌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놓을 테니까, 졸 것 같은 학생은 다음에 여기 껌 갖다 놓을 테니까, 껌 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가끔 조는 학생 좀 이렇게 찍어주세요. 조는 학생 말고 자는 학생. 자는 학생 얼굴이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요. 그 몇 명 있어요. 제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는 모습이 하도 귀여워서 기억 속에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하다가 끝난 줄 아세요? 싱글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 SSB AM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끝났어요. 그쵸? SSB AM의 그 생각을 해보면 트랜스밋 시그널은 어떻게 되냐면 S of T는 메시지 시그널 M of T에다가 캐리어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메시지 시그널을 힐버트 트랜스폼한 M hat of T에다가 사인 2파이 FCT 그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로 전송이 되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우리가 보는 스펙트럼을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더블 사이드 밴드가 아니라 싱글 사이드 밴드의 밴드위드스만 차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특징을 가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위드스가 여러 가지 다음부터 와이파이를 꺼야 되겠어요.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위드스가 W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인 더블 사이드 밴드 AM이나 싱글 사이드 밴드 AM 같은 경우는 밴드위드스를 2배를 차지하죠. 그렇죠? 하지만 SSB AM은 메시지 시그널과 같은 밴드위드스를 차지해서 우리는 SSB AM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주파수가 매우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SSB AM이. 그렇죠? 왜냐하면 예제로 하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들이 듣고 있는 AM 라디오 방송은 컨벤셔널한 AM 방식을 쓰고 있어요. 즉 DSB AM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프레스드 캐리어 안 하고 DSB AM 하니까 1 플러스 메시지 시그널. 그래서 그 메시지 시그널은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도록 노멀라이제이션 시켜가지고 1 플러스 메시지 시그널 하면 그 시그널들이 다 포지티브한 커런트나 볼티지를 갖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면 엔빌롭이 그대로 형태로 메시지 시그널과 똑같은 형태로 가기 때문에 리시버에서 엔빌롭 디텍터를 가지고 아주 값싼 엔빌롭 디텍터를 가지고 메시지 시그널을 디모듈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블 사이드 밴드 그 AM 방식을 쓰기 때문에 메시지 시그널을 AM 방송에서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 시그널을 5kHz의 밴드위드스로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AM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방송을 하잖아요.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면 먼저 로우 패스 필터로 플러스 5kHz, 마이너스 5kHz로 방송을 잘라요. 그래서 실제 사람의 목소리하고 정확하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소리에는 하이 프리퀀시 텀이 약간이라도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송국에서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기 전에. 그래서 마이너스 5kHz, 플러스 5kHz 사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메시지 시그널을 로우 패스 필터링을 먼저 시켜줘요. 그래서 외부로 나갈 때 그 밴드위드스가 더블 사이드 밴드 AM을 쓰기 때문에 10kHz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쉐이핑을 만들어서 전송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10kHz 그래서 한 방송국이 차지하는 밴드위드스는 5kHz지만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함으로써 10kHz의 밴드위드스를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550kHz부터 1550kHz까지 1550kHz까지가 그 AM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송국의 주파수는 어디가 돼야 되냐면 555kHz가 돼야 돼요. 그렇죠? 캐리어 프리퀀시가 555kHz가 되어야지만이 이쪽으로 음수 쪽으로 5kHz 되면 550이 되고 양수 쪽으로 5kHz 되면 560kHz 그 사이에 방송국 하나가 그 밴드위드스를 차지하는 거죠. 10kHz의 그 밴드위드스를 가지고 왜? 컨벤셔널 AM을 쓰기 때문에 10kHz라고 말을 하는 거죠. 메시지 시그널은 5kHz의 그 밴드위드스를 갖지만 그렇죠? 자, 한 방송국이 10kHz의 그 RF 대역에서 밴드위드스를 차지해요. 그러면 550부터 1550까지 하면은 1000kHz의 AM 방송을 할 수 있는 대역폭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한 방송국이 10kHz를 차지한다면 몇 개의 방송국이 AM 방송을 할 수가 있을까요? 1000 나누기 10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100개의 방송국을 AM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해서 만약에 어떤 그 주파수 대역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 대역을 신청해서 10kHz의 밴드위드스만 사용하면 AM을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SSB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SSB로 사용한다면 2배 더 많은. 왜냐하면 SSB 사용하면 밴드위드스를 5kHz만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1000 나누기 5 하면은 아까 100개였죠? 100개. 1000 나누기 5 하면은 200개의 방송국이 AM 방송국을 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방송국을 하라고 하고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파수를 사용하라고 하고. 그러면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AM이 그렇게 우리 귀에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한 주파수 특성과 이 모듈레이션이 엔빌롭 디텍터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조금 말했었는데 파워가 메시지 시그널에 전부 실려 있는 거가 아니라 그 캐리어 부분에도 파워가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그 뭐 시험하고도 관련이 없고 내가 이렇게 막 써가지고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노이즈 그 정말 왜 파워가 이렇게 실려 있고 안 실려 있고 이거에 대한 영향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알려면 노이즈에 대한 뭐 이렇게 그런 해석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노이즈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성능이 컨벤셔널한 AM 방송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능적으로. 노이즈가 막 섞이면 그 아주 거기에 대해서 노이즈에 대한 면역력이 되게 약한 그러한 방식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싱글 사이드 밴드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주파수 효율성. 스펙츄럴리 이피션트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SSB를 사용해서 전송하는 방식은 거의 없어요. 왜일까? 왜냐하면 주파수를 2배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매력적인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2배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는 거 거기에서도 디지털 통신으로 하지만 거기서도 디지털 통신에서 더블 사이드 밴드의 개념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대역폭이 15kHz를 사용하는데 더블 사이드 밴드이기 때문에 옮겨가면 30kHz를 사용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kHz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300kHz의 대역폭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업자는 동시에 몇 명이 통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가 있냐면 300 나누기 30 하니까 10명밖에 가입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1명이 만약에 동시에 통신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우티지가 발생한다라고 말을 해요. 통신의 아우티지가.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는. 지난번에 SK텔레콤에서 막 전화 갑자기 안 될 때 있었잖아요. 그때 과부하가 열렸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거예요. 뭔가를 주파수 이 사용자들이 뭐 그날만 특히 전화가 많이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주파수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그 네트워크의 어떤 거를 잘못 건드렸거나 프로그램에 뭔가를 잘못 눌러가지고 이 분배하는 거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한쪽에서 많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 안 쓰는 곳에서 주파수를 가져오거나 뭐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다 조정이 될 텐데 아우티지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누군가 이렇게 잘못한 거죠. 그래서 막 복구하는 데는 누가 잘못했지? 그거 찾아내가지고 찾는 그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싱글 사이드 밴드 SSB SSB로 만약에 보낸다라면 가입자를 아까 30kHz 나누기 300이 아니라 300 나누기 30이 아니라 300 나누기 15로 해가지고 10명이 아니라 20명을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가입자를 많이 받아서 더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SB 방식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근데 그 SSB만큼 괜찮은 방식을 오늘 또 소개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이라는 QM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통신 시스템 1에서만 그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에서 QM으로 따로 나오지만 이제 3학년 2학기에 통신 시스템 2를 들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가 맞다라고. 그렇죠? 자, 오늘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 싱글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 SSB AM을 다시 한번 볼게요. AM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가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U of T는 M of T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M of T 사인 2파이 FCT 여기에다가 힐버트 트랜스폼한 M 해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그 앰플리튜드에 대한 조정을 조금 편하게 해서 2분의 1을 쓰기도 해요. 2분의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나중에 2분의 1은 그냥 앞에 있는 앰플리튜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2분의 1을 그 책에서처럼 한번 써봤어요. 여기서 M 해티는 뭐냐면 M of T에다가 1 of pi T를 컨볼루션한 시그널이 M 해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 시그널이죠. 리얼 시그널과 리얼 시그널의 아웃풋 결과니까 M 해티는 저렇게 리얼 시그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인 펑션, 타임에서 사인 펑션, 사인 오브 t, 사인 오브 t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인 함수가 사인 펑션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인 펑션을 시그넘 펑션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SIGNUM 해서 시그넘 펑션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인 펑션이라고 말을 할게요. 사인 펑션이 있는데 그 사인 펑션을 프리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J 파이 F분의 1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J 파이 F분의 1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듀얼리티 프로퍼티에 의해서 그렇죠? J 파이 T분의 1을 프리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오냐면 사인 마이너스 F가 나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는 거 하나가 다른 거죠. 그렇죠? 자, 볼게요. 사인 T를 프리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1 of J 파이 T, J 파이 F. 그러니까
원 오브 j 파이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sin 마이너스 f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j 파이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sin f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sin 펑션은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고 요 소리는 무엇이냐면 요거가 바로 j를 분모 분자에다 곱하면 j 파이 t가 j를 곱해 볼까요? j를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파이 t는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마이너스 j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j 사인 펑션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j 시그넘 펑션이다. 그래서 이 m of t를 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거에 푸리에 트랜스폼한 거 m hat of f는 m of f에다가 마이너스 j 사인 펑션 f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컨볼루션이 여기 곱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j m of f 사인 펑션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죠? 자, 지금 왜 내가 이걸 하냐면 U of F를 구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스펙트럼의 모습이 정말 싱글 사이드 밴드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싱글 사이드 밴드의 그 타임 펑션을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가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앞에 2분의 1 썼으니까 첫 번째 텀이 뭐였냐면 m of 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t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m of f 마이너스 fc 플러스 2분의 1 m of f 플러스 fc가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쪽이 되겠죠? 두 번째 거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뭐가 될 거냐면 sin 2파이 fct가 있죠? sin 2파이 fct는 어떻게 될까요? sin 2파이 fct는 오일러 공식으로 바꿔보면 2j분의 2의 j2파이 fc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2파이 fct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j분의 1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j분의 1 쓸게요. 그 다음에 m hat f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2j분의 1 m hat f 플러스 fc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m of f가 마이너스 j 사인 펑션의 f의 m of f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해 보면 우리가 u of f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u of f는 조금 길지만 4분의 1 m f-fc 플러스 m f 플러스 fc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j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j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사인 펑션의 f-fc m of f-fc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요. 사인 f 플러스 fc m of f 플러스 fc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조금 길지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거 요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m of f를 우리가 m of f가 이런 삼각형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m of f예요. fc만큼 처음에 옮긴 거 요 부분 이걸 1번 그림 그려주고요. 여기 fc
자, 요거 2번 마이너스 FC에 그림 그려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3번 M of F-FC인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펑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사인 펑션이에요. 그렇죠? 근데 FC에서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이것보다 크면 플러스고 이것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인 이런 함수가 바로 사인 F-FC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실수한 거가 뭐냐면 여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플러스로 바꿀게요. 이거 플러스로 바꾸면 이제 여기 안에 부호가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더하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 3번을 그려보면 3번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3번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sin F-FC니까 요 부분은 마이너스로 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테고 위에 부분은 요거가 두 개가 더해져서 두 개 더해지는 요 부분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똑같은 부분이.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 4번은 어떻게 될 거냐면 반대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더해지고 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서 이거하고 더해지는 부분이 0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 부분이 서로 더해져 가지고 즉 얘의 이쪽 로어 사이드 밴드 부분이 이거하고 로어 사이드 밴드가 더해지면서 0이 되고 이거의 로어 사이드 밴드가 더해져 가지고 0이 되고 어퍼 사이드 밴드는 앰플리튜드가 2배가 되어서 4분의 1이 2분의 1이 되는 이제 그러한 모형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싱글 사이드 밴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디모듈레이션 한번 볼게요. 디모듈레이션 오브 SSB. 트랜스밋 시그널이 M of T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M hat T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코이런트 디모듈레이터를 해볼게요. 코이런트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줄게요.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 간단해요. 항상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디모듈레이션, 트랜스밋 시그널은 캐리어를 실어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옮겨 놔야 되고 디모듈레이션은 저기 옮겨져 있는 주파수 대역에서 나의 원래의 시그널로 되돌려 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 작업에 필요한 이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프리퀀시 시프트 하는 모듈레이션 티오렘인 거죠. 그렇죠? 자, 두 개를 곱해 볼게요. 이 지점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U of T고 자, 여기 T를 VT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VT는 M of T 코사인 제곱 2파이 FCT 마이너스 M hat T 코사인 2파이 FCT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죠. 자, M of T 코사인 제곱 2파이 FCT는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아주 이 단순한 이 그 삼각함수 가지고 다 해먹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M hat T 2분의 1 사인 4파이 FCT.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M of T 플러스 2분의 M of T 코사인 4파이 FCT 마이너스 M hat T 사인 4파이 FCT. 자, 이제 보면
얘는 이거의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M of F하고 똑같은 스펙트럼을 가지겠죠. 두 번째 텀의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2FC-2FC의 스펙트럼을 가지겠죠. 그렇죠? 세 번째 얘를 보더라도 얘도 마찬가지로 J가 있다라는 것, 밑에 2J분의 1이 있어서 페이즈가 J라는 것은 페이즈만 바뀌는 겁니다. J가 왜냐면 2의 J2분의 파이 이기 때문에 페이즈가 바뀔 뿐 스펙트럼의 에너지는 2FC와 마이너스 2FC에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로우 패스 필터링을 취하면 조금 여기에다가 원래 신호하고 똑같이 적기 위해서 이걸 2배를 만약에 앰플리튜드가 1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M of T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2를 안 하고 여기다 2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낸 거는 만약에 제가 이러한 시그널을 보냈다. 그러면 SSB AM의 스펙트럼은 어떤 모양이 될 거냐?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때 메시지 시그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내냐면 U of T는 M of T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M hat T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 요 플러스는 요런 모양이 돼요. 플러스를 하면. 즉, 로어 사이드 밴드만 보내게 되는. 그래서 그 디모듈레이션을 하면, 코헤런트 디모듈레이션 하면 얘는 이쪽으로 옮겨오고 얘는 이쪽으로 옮겨와가지고 디모듈레이션이 똑같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유도를 안 할게요. 유도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질문. 혹시 재밌죠? 재수강 학생 하는 학생 모르고 처음 듣는 학생한테 재밌지 않아요? 어제 나한테 상담 온 그 4학년 학생 중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수학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면 통신이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통신에서 하는 수학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수학의 형태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사인, 사인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조금 더 그 연구를 나중에 리서치를 하다 보면 정말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은 지금은 이제 소개를 하나 하자면 우리 연구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제 5G 통신이 지금 거의 기술적으로는 다 끝나고 이거를 이렇게 사업화하는 거에 그 시점만 남아 있다라고들 그래요. 물론 기술적으로 조금 구현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만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은 거의 한 5, 6년 전에 다 연구를 하고 끝난 거죠. 지금 이렇게 연구하는 곳에서 뭘 연구하냐면, 그러니까 통신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뭘 연구하냐면 그 다음 세대에 들어갈 기술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논문 쓴다라고 했었을 때 논문의 탑픽들이 돼요. 논문의 탑픽들이 되고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과거에 비해서 이런 걸 쓰면 훨씬 더 발전한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게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술이 나중에 사업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UAV라고 들어봤죠. 그죠? Unmanned A가 그 Automotive Vehicle. 그래서 그게 뭐냐면 드론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드론 같은 걸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구글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냐면 아주 큰 그 벌룬 기구를 띄워요. 그걸 벌룬 프로젝트라고 말을 하는데 룬 프로젝트라고 그냥 BA 빼버리고 룬 프로젝트라고 구글에서 말을 하는데 벌룬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사람이 없는 벌룬을 그 성층권까지 약 10km에서 30km 사이로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상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게끔 걔가 일종의 통신의 기지국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한 40%는 인터넷을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신이 안 되고. 그런데 전 세계가 이제 인터넷에 문제가 없도록 뭐 어디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 시설을 설치를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새로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벌룬 띄워. 뭐 그런 거죠. 어디 그 축구장에 갑자기 항상 사람이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였어. 그러면 지금은 막 차가 이동을 해요. SK텔레콤의 그 기지국 차 이동차 각 그 뭐 KT, LG 플러스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냥 공중에다가 뭐 벌룬을 띄우겠다라고 말을 해요. 페이스북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해요. 아킬라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들어봤는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무인 그 비행기인데 태양열로 다 뭐 솔라 시스템으로 다 움직이는 그 비행기를 하늘에 띄워가지고 얘가 이제 뭐 그 얼마나 오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 벌룬처럼 똑같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성층권에서. 그죠? 그것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인공위성이 되는 거예요. 새들라이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이제 그거가 그 6G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그런 것들이 쓰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막 그 데이터 레이스를 막 더 높이 우리가 뭐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면 데이터 레이스 더 필요하다 막 그러면서 더 많은 저기 데이터 전송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환경이 될 것이고 뭐 거기에 적합한 걸로 필요한 곳에 UAV가 딱 와가지고 거기에 그 내가 주파수를 넓게 쓸 수 있도록 걔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걸 하겠다가 하나예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UAV나 드론이 어느 위치에 가 있었을 때 얘가 또 어떻게 움직여야지 가장 효율성이 가장 좋을까? 라는 거는 가장 좋을까라는 문제는 항상 옵티마이제이션 시오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2차 함수에서 뭐 맥시멈 값, 미니멈 값 구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한 거야.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한 그런 함수에서 맥시멈 값이 무엇이냐, 미니멈 값이 무엇이냐, 그리고 맥스 민을 찾는 그 결정하는 지점은 무엇이냐, 막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기본적인 바탕에 상식을 두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내용이고, 나중에 통신을 연구하게 되면 아마 그런 쪽도 하나의 연구 토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쓰임이 많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좀 잠 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는데 인정을 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의자의 잘못이라고. 우리 연구실 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여기만 오면 잠이 온다고. 이 의자가 너무 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이 뭐라고 그랬냐면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쿼드러처 모듈레이션 하기 전에 하나의 멀티플렉싱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가 있냐면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과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FDM이라고 말을 하고요. Time Division Multiplexing, TDM이라고 말을 해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FM을 배울 텐데, FM의 방송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9.1MHz, 91.9MHz, 제가 아는 그 주파수 대역은, 그 다음에 91.9 다음에 93.1MHz, 93.9MHz, 그 다음에 94.5MHz, 95.1MHz, 95.6MHz, 그 다음에 97.3MHz. 그렇게 하고 쭉 이렇게 끝에가 105.6MHz가 하나의 방송국이 있어요. 저기 카톨릭 방송이 아마 105.6MHz인가 될 거야. 그죠? 93.1MHz가 그 기독교 방송이고. 그죠? 그렇게 93.9하고 97.3MHz가 아마 기독교 방송 두 가지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방송국이 주파수 대역이 다르잖아요. 왜 다르겠어요? 서로 겹치지 않도록. 그 지상에서 겹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여기가 주파수 대역으로 FC1, FC2, FC3 해서 FCN N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시그널이 보내질 거냐면 M1T 코사인 2파이 FC1T 이러한 종류의 시그널이 보내질 테고, 이거 같은 경우는 M2T 코사인 2파이 FC2 이렇게 보내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내지겠죠? 얘는 M3T 코사인 2파이 FC3T 이렇게 보내질 거예요. 그렇죠? 자, 저는 이 FC1을 받고 싶어요. 이 방송국의 이 M1T의 메시지 시그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이 합쳐진 신호들이 다 전부 라디오 지금 지상에 있는 거예요. 이 합쳐진 신호를 뭐라고 말할 거냐면, 각각을 U1T, 얘를 U2T 해서 이 신호들이 전부 들어와요. N개의 방송국의 신호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합쳐져 있는데 내가 딱 튜닝하는 순간 89.1로 하는 순간 얘는 코사인 2파이 FC1T로 오실레이터가 이쪽으로 튜닝을 시켜줘요. 그 주파수를 제너레이션 하도록.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하고 다 곱해져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면 M1T 코사인 제곱 2파이 FC1T 그 다음에 플러스 M2T 그 다음에 이렇게 쓸게요. K는 2부터 N까지 NKT 코사인 2파이 FC1T하고 코사인 2파이 FCK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어떻게 될까? 코사인 2파이 FC1 더하기 FC2T. 그쵸?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는 코사인 A 플러스 B 플러스 코사인 A 마이너스 B잖아요. 그쵸? 그 식을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C1 더하기 FCK가 한 텀이 나오고, 더하기 코사인 FC1에서 FCK를 뺀 것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하나는 FC1 더하기 FC2의 텀이 하나 나오고, FC1 마이너스 FCK의 텀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나올 거냐면 2FC1에 하나 나올 거고,
베이스밴드에 하나 나올 거예요.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이거의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M1, 이쪽에서 하나 나오는 거가 요거가 나올 거고 M1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원래 시그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FC1의 큰 거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FC1 더하기 FC2가 어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M1T하고 이 곱해진 이상한 형태의 모양들이 하나 나올 거예요. FC1-FCK에 보면은 FC1과 FCK가 적당히만 떨어져 있으면 얘는 이 정도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면 나의 시그널만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려보니까 어렵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주파수적으로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서 나의 방식이 아닌 내가 FC1 그 캐리어를 FC1에 맞는 주파수 그 라디오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들어오는 신호의 밴드 패스 필터를 여기 FC1에 맞게끔 밴드 패스 필터를 딱 취해도 그 내가 원하는 신호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다른 방송국의 신호하고 서로 나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가 주파수 측면에서 구별할 수 있든 아니면은 시간 영역에서 구별할 수 있든 우리는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냈을 때 우리는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반면에 시간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냐면 제일 먼저 1번 방송국이 보내요. 모든 주파수 내역을 다 써도 돼요. 그 다음에 2번 방송국이 보내고 3번 방송국이 보내고 10번 방송국이 보내요. N번 방송국이 제일 마지막에 보내는 거죠. 그거를 계속 스위칭을 시켜요. 순서대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타임 스위칭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이에요.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질문이 이제 갑자기 다들 손 들어가지고 하면은 제가 답을 하라고 이렇게 누구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사람 타임 디비전 방식이에요. 타임 디비전 방식이에요. 만약에 질문을 받는 데 있어서 제가 다 똑같이 말을 하라고 하는데 주파수 대역을 달리해서 말해라. 그리고 남의 주파수를 침범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으로 말해라. 하면은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에요. 제 귀가 그거를 다 필터링 해가지고 각각의 패스밴드 필터를 두어가지고 구별을 한다면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우리 여러분들 쓰는 스마트폰 통신은 FDM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당연히 FDM을 많이 쓰겠지만 우리 셀룰라 통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는 4세대 통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4세대 LTE라고 표준을 말을 하는데 그러면 4세대를 쓰고 있다면 3세대가 있었고 2세대가 있었고 1세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세대 때는 아날로그 통신, FM 방식을 써요. 2세대 때는 각 나라마다 표준이 다 달랐어요. 유럽은 유럽 표준이 있고, 일본은 일본 표준이 있고, 미국은 미국 표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화기를 가지고 외국에 가면 못 써요. 우리나라는 미국 표준, 미국에서도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이런 표준 쓰고, 어떤 지역은 이런 표준 쓰고,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었어요. 그게 90년대예요. 90년대.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비싼 전화기를 다 하나씩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TV 가격하고 똑같아요. 생각해보면. 100만 원짜리 막 요즘 나오잖아요. 그게 TV를 그렇게 막 사람들이 각 한 사람당. 옛날에는 집에서 전화기가 각 가정마다 하나인데 그 전화기를 가정 식구마다 모두 다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시대에? 근데 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다 사고, 더한 거가 뭐냐면,
2년마다 하나씩 바꿔줘요. 사람들이 2, 3년마다 쓰고 다른 걸로 바꿔요. 그만한 가격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TV는 10년, 20년 써도 잘 안 바꾸는데 전화기는 바꾼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90년대, 2세대 때.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편함이 이거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요구사항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나온 것 중에서 하나 크게 뭐냐면은 로밍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 가서 그 로밍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지역마다 다른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 전화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요 요금이 엄청 비싸져요. 왜냐면 거기 있는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나한테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이 엄청 비싸져요. 다른 지역에서 전화하면. 시외 전화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던 데서 다른 도시로 옮겨갔는데 요금제가 확 바뀌어져요. 왜냐면 그 통신 방식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메시지만 보내는 거가 아니라 이제 막 뭐 사진도 보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는 메시지도 어느 이상의 크기를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면 데이터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못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못 쓰게끔 만드는 거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그래서 3세대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전혀 통신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은, 우리나라도 발전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옛날에 그 첫 시간에 말을 잠깐 했었는데 우리는 제가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했을 때 저를 통신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자기가 통신에 대해서 80년대에 연구하면 그때는 지금은 국정원 같은 데서 와서 모든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그러니까 통신을 공부하면 북한하고 무슨 그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신을 못 하겠다고 그래요. 연구 자체를. 허가 받은 사람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그렇게 붐 되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통신을 공부하고 하면서 많이 따라잡은 거죠. 따라잡고 해서 우리나라 2000년대 되게 발전을 했었어요. 90년 그 중반부터 통신이. 90년 초반부터 해서 쫙 이렇게 통신 연구가 발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3세대가 시작되는데 3세대 이제 표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왜냐면 2세대 때 그렇게 컸잖아요. 전화기가 막 팔리는데 미국에 있는 퀄컴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만든 기술을 여러 기술들을 냈는데 우리나라가 그 퀄컴이 세운 그 표준 방식을 우리나라 따르게 됐어요. CDMA 방식을. 90년대 2세대 CDMA 방식을. 그러면 우리가 전화기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기 값에 뭐 심하게는 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전화기 값의 반이 그냥 무조건 특허료로 가는 거예요. 퀄컴이라는 회사가. 퀄컴이라는 회사가 매우 작은 회사인데 엄청나게 커졌어요. 조그만 회사가 그렇게 팔아가지고 그냥 특허료로만, 표준화에 들어가 있는 특허료로만. 그래서 이제 3세대의 모든 회사들이 특허 기술, 그러니까 표준화에 들어가는 특허 기술에 모두가 막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막 그렇게 해서 그때 시작하고, 그래서 퀄컴의 특허를 끝내는 거가 모든 회사들의 그때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퀄컴의 디펜던트 한 거를 조금 인디펜던트 하게끔 갈 수 있는 새로운 표준. 그와 더불어 중국은 이제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셀룰라 통신이. 모든 회사들이 중국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죠. 한 사람에 하나씩 쓰는데 중국 인구가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 하나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성공하면 모든 걸 끝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순간에 중국은 우리 자체만의 표준을 만들겠다 갑자기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알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FDM 방식이 전부였는데 중국 방식의 표준이 하나 따로 생겨요. 그게 뭐냐면 TDM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있으면 걔네들 타임 스위칭 한다는 거죠. 타임 스위칭 해갖고 사람들한테 통신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타임 스위칭이 워낙 빨라가지고 우리가 못 느껴요.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을.
이어지는 순간이 아주 매우 작아가지고 못 느끼는 정도의 타임 스위칭이 되는 거죠. 그 방식이 TDM 거기다가 A자를 붙이면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다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이제 기술들이 다 발전하고 중국이 뭐 누가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 표준 4세대 다 똑같아졌어요. 하나의 표준으로. 그렇죠? 이제 5세대 준비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중국에 아주 무서운 회사가 있는 거죠. 후아웨이 같은 회사가. 그러한 에서 FDM과 TDM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은 이런 방식이에요. 내가 메시지 시그널 M1T와 메시지 시그널 M2T를 동시에 보내려고 해요. 동시에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파수 대역을 똑같이 사용해서 보내려고 그래요. 그 말이 돼요? 아까 M1T와 M2T를 보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임 디비전을 하든지 프리퀀시 디비전을 해서 받는 사람이 구별하도록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신호를 동시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데 동영상에 화면만 오고 소리는 나중에 온다라고 해보세요. 아닌 거죠? 그건 타임 디비전 해가지고 동영상 신호를 보내는데 영상 신호를 보내고 음성 신호를 따로 보내야 된다. 타임 디비전으로. 그래서 동영상 보내고 타임 디비전 보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보내는데 같은 주파수 대역을 써가지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죠? 아까 FDM, TDM에 있어서 한 가지 조금 중요한 용어를 말해보면 서로 다른 방송국의 메시지 시그널이 FDM은 주파수 도면에서 오쏘고날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파수 도면에서 서로 겹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오쏘고날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TDM 방식으로 보낸다라면 서로 다른 메시지 시그널들이 타임 도메인에서 오쏘고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나중에는 뭘 또 오쏘고날리티를 만들려고 하냐면 스페이스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또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한참 지나면 우리가 4학년 때쯤 이동통신공학을 배우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꼭 들으세요. 스페이스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하면 이쪽으로 오는 공간하고 이쪽으로 오는 공간을 서로 오쏘고날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이 다른 쪽에서. 그래서 통신에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오쏘고날리티를 만들어내지? 주파수는 똑같이 사용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도 다루게 되는데 FDM, TDM은 주파수 도면에서 오쏘고날하고 타임 도면에서 오쏘고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타임 도메인에서 오쏘고날 하지도 않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오쏘고날 하지 않은 신호를 우리는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쿼드러처 모듈레이션 기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매우 간단한데 이렇게 보내면 제가 S of T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신호가 어떻게 될 거냐면 S of T는 M1T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M2T 사인 2파이 FCT. 자, 이렇게 섞여 있어요. 저거를 보고 리시버에서 M1과 M2를 구별해내고 싶은 거예요. 무엇은 M1이고 무엇은 M2고
그거를 FDM 방식은 확실하게 필터링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구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프리퀀시적으로 M1t 코사인 2파이 FCT도 FC를 기준으로 해서 스펙트럼이 생기게 되고, 그쵸? 2W만큼. M2t 곱하기 사인 2파이 FCT도 FC를 기준으로 생기게 돼요. 그쵸? 시간도 동시에 보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섞여 있는 신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M1t를 예를 들어 조금 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신호가 M1t고, M2t는 이러한 신호가 M2t예요. 여기 코사인과 사인이 각각 곱해진 신호가 둘이 더해졌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매우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의 숫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숫자 2라는 거하고 숫자 3이라는 거하고 둘이 합쳐요. 합치면 5가 되죠. 5를 주고 이 숫자 안에 나는 두 개를 섞었는데 숫자가 무엇인지 알아내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수많은 컨비네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수점까지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게 섞어 놓은 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2와 3이다 라고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는 소리와 똑같아요. 섞어 놓은 거는.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을 찾아낸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어떻게 이걸 구별해내는지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S of t가 있는데, S of t에다가 코사인 2파이, 일반적인 코헤런트 디모듈레이션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링은 마이너스 WW, 이거는 M1t의 그 밴드위드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 지점을 제가 V1t라고 하겠습니다. V1t는 어떻게 될 거냐면 M1t 코사인 제곱 2파이 FCT 마이너스 M1t M2t 코사인 2파이 FCT 사인 2파이 FCT. 그래서 얘는 2분의 M1t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M1t M2t 사인 4파이 FCT.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이거를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무엇만 남겠어요? 얘만 남을 거예요. 2분의 M1t 첫 번째 것만. 나머지는 왜냐면 2FC에 하나 나올 거고, 그쵸? 2FC 마이너스 2FC의 스펙트럼이 나올 거고, 이 텀은 코사인 4파이 FCT. 얘는 보세요. M1t 곱하기 M2t 해봤자 얘도 로우 패스 필터의 형태를 가진 일종의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가질 거예요. M1t에다가 M2t를 곱해도. 그렇죠? FC는 훨씬 더 커요. 거기다가 2FC예요. 그러니까 얘도 2FC 마이너스 2FC의 스펙트럼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근데 내가 이 로우 패스 필터링을 취하면 2분의 M1t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2t를 나는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S of t가 있는데 사인 2파이 FCT를 곱해 볼게요. 이제 코사인 2파이 FCT가 아니라.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을 취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여기를 V2t라고 할게요. 자, V2t는 어떻게 될 거냐면 M1t 코사인 2파이 FCT 사인 2파이 FCT. 아, 내가 그 전에 잘못했네요. 여기 M1, M2가 아니죠. 제가 딴 생각을 했나 봐요. M2t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뭐가 될 거냐면 M2t 사인 제곱 2파이 FCT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우리가 써보면 M1t 사인 4파이 FCT. 이거는 M2t 어떻게 쓰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M1t 사인 여기다가 왜 마이너스를
2분의 m2t 플러스 2분의 m2t 코사인 4파이 fct. 마이너스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한다면 플러스가 되어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취하면 2분의 m2t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코사인 2파이 fct. 미안합니다. 두 개의 메시지를 한 번에 보내는 방법인 거죠. sin 2파이 fct. 이걸 합쳐가지고 보내면 받는 쪽에서는 코사인 2파이 fct, sin 2파이 fct.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여기에 m1t가 나오고 이쪽에 m2t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의 메시지 시그널을 타임 디비전 하지 않고 프리퀀시 디비전 하지 않고 밴드위드스는 똑같은 폭을 차지하면서 두 개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낼 수 있다. 라는 거가 쿼드로처 모듈레이션의 이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싱글 사이드 밴드도 보면 코사인 2파이 fct, 사인 2파이 fct가 mt 똑같은 메시지 시그널로 힐버트 트랜스폼 한 거가 곱해지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갖고 하나를 보내가지고 우리는 싱글 사이드 밴드이기 때문에 더 다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또 싱글 사이드 밴드로 보낸다라면은 그 방식은 결과적으로 이 쿼드로츠 모듈레이션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하는 거의 목표였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자, 실제 보면 보세요. 여기 캐리어로 이제 주파수만 써도 여러분들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캐리어 FC로 날라와요. 날라오면 우리는 여기 원래 캐리어에 FC를 곱해서 하나는 0으로 오게끔 만들고 하나는 2FC로 가게끔 만들잖아요. 이제까지 보면.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링에서 0에 있는 신호만 우리가 뽑아내어 가지고 원래 메시지 시그널을 취하겠다라는 거가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다라는 통신에.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옮기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옮기는 방식으로 많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 소위 말하는 로컬 오실레이터가 있으면 얘는 이 지점에서 주파수가 두 개가 생길 거예요. FC 플러스 FLO와 FC 마이너스 FLO. 두 가지가 생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IF 필터. 내가 요것만 뽑아내면 여기는 FC-FLO가 생길 거예요. 그쵸? 이 주파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IF라고 말을 해요. 이 주파수를 Intermediate Frequency 라고 말을 해요. IF라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걸로 가니까 여기에서 다시 FIF를 떨어뜨리면 그제사 로우 패스적인 신호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면은 나의 원래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방식이 뭐라고 하냐면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느냐. 한 번에 툭 떨어뜨리는 것보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가 RF 만드는 사람이 편하다고 그래요. 한 번에 그렇게 크게 점프하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RF의 넌 리니어적인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방법을 슈퍼 헤테로다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 반대로 바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다이렉트 컨버전 한다라고 말을 해요. 다이렉트 컨버전 한다. 요즘은 조금씩 회로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다이렉트 컨버전 하는 경우가 조금씩 나오긴 해요. 하지만 아직도 이런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으로 리시버를 만드는 방식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코헤런트의 디모듈레이션 방식에서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 시그널이 오면 받을 때 여기에서 코사인 2파이 FCT를 딱 시간에 딱 시작점이 맞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오실레이터가 조금 업셋이 생겨가지고 여기 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아마 M of T 코사인 P 이런 형태가 나올 거야. 그죠? 그래서 코사인 P, 이 P를 뭐라고 하냐면 페이즈 옵셋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 P를 페이즈 옵셋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실제 시스템을 보면 페이즈 옵셋을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이만큼 다시 제거해주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죠? 나중에 이제 실제 통신 무슨 장비를 만든다라고 하면.